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학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35년간 의료계에 몸담으면서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비타민 C 한 알, 칼슘 두 알, 그리고 기억력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까지.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고 있는 이 영양제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중 상당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월 평균 건강보조식품 지출액은 무려 1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소비 증가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시는 그 보조식품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6개월 전 72세의 한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가족들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드시던 건강보조식품을 확인해 보니 무려 12가지나 되었습니다.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모두 혈관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이 얻게 될 건강 정보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답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광고 속에 숨어 있습니다. TV를 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 제품 하나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치매 걱정 이제 그만. 젊음의 비타민으로 20년이 젊어진 느낌. 특히 홈쇼핑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문구들이 쏟아집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마치 기적의 약처럼 포장된 이런 광고들을 보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광고들이 주로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강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편하다. 이거라도 먹어서 병원비를 아껴보자. 이런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런 광고들의 전략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한 보따리 가득 든 알약을 꺼내 보이시며 선생님, 저 이거 다 먹고 있어요. 이제 건강하겠죠? 라고 묻는 분들을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알약들 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고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제품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혈관 석회화, 출혈 위험 증가,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과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결코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위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젊어지는 비타민이라고 믿고 계시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둘 중 하나는 드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10명 중 7명이 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먹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은 거잖아요. 늙지도 않게 해주고 암도 막아준다던데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대에서 공부할 때부터 몸에 나쁜 것들을 없애주는 좋은 비타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심지어 30년 전까지는 저 역시 환자들에게 이런 약들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가 믿고 있던 것과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김철호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담배는 못 끊더라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며 매일 베타카로틴 알약을 드셨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면 폐가 버텨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3년 후 그분은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물론 담배가 주된 이유였겠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담배 피우는 사람의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셈이죠. 이것은 그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큰 연구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남자 29,133명을 8년 동안 지켜본 연구인데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들에서 폐암에 걸리는 비율이 18% 더 늘어났고 죽는 사람도 8% 더 많았습니다. 연구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연구를 중간에 그만둘 정도였습니다. 비타민 E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9,541명을 7년 동안 지켜본 연구에서 비타민 E를 많이 먹은 사람들에서 심장병 위험이 13% 늘어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출혈 위험입니다. 여러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뇌출혈 위험이 22%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박순자라는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비타민 E 알약을 10년 동안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머리 아픔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뇌출혈이 생겼더라고요.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발견한 것은 피가 굳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타민 E는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문제 없지만 너무 많이 오래 먹으면 다쳤을 때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평소에 밥을 제대로 드신다면 굳이 알약으로 비타민을 많이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나쁜 것들을 없애는 효과는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연에서 얻으면 됩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색깔이 예쁜 채소에 가득합니다. 이런 자연 음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힘을 맞춰가며 우리 몸에서 잘 어울려 작용합니다. 반면 공장에서 만든 알약은 한 가지 성분만 인위적으로 많이 집중시킨 것입니다.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비타민 알약을 드시다가 건강 문제가 생긴 후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색깔이 다른 채소 2가지 이상을 드시는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소화가 좋아지고 얼굴 색깔이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건강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알약 대신 밥상을 잘 차린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라고 웃으시던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건강을 담당하는 기관들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암이나 심장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가게에서는 여전히 젊어지는 비타민, 천연 건강식품이라는 광고 문구로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진실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성분들은 알약이 아니라 밥상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비타민 알약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리고 매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무지개 색깔만큼 다양한 채소를 드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건강 선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위험한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건강식품은 바로 칼슘약입니다. 여러분 중에 칼슘약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특히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칼슘약을 드시고 계실 것입니다. 칼슘은 우리 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믿으십니다. 실제로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식품 중 하나가 칼슘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70대 여성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봤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뼈 검사를 했을 때 뼈가 약해졌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칼슘약을 하루에 2번 무려 2000mg 이상 드셨습니다. 뼈는 튼튼해지겠지라고 믿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몇 년 후 뜻밖에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연구에서 칼슘약을 많이 오래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병 위험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 속의 칼슘이 갑자기 많아지면 남는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튼튼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혈관이 굳어버리는 뒤바뀐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칼슘을 먹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오히려 뼈 건강에 좋고 심장에도 해롭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즉, 문제는 알약이라는 인위적인 형태와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약을 무작정 늘리지 말고 음식으로 먹으세요.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는 모두 훌륭한 칼슘 공급처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몸이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약을 삼키면 짧은 시간에 피 속 칼슘이 확 늘어나고 그 결과 혈관과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노인분들에서는 칼슘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은 하루에 3알씩 칼슘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콩팥돌이 발견되었고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약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햇볕을 쬐이는 것, 꾸준한 운동, 음식으로 먹는 칼슘의 균형 잡힌 섭취입니다. 칼슘약은 부족한 경우에만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최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칼슘약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진행된 큰 연구입니다. 매일 칼슘약을 먹은 여성들에서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이 약 30%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칼슘약을 많이 오래 먹는 노인분들에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이 빨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환자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보십시오. 뼈는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심장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그만두곤 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약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만으로 충분히 칼슘을 먹기 어려운 분들, 특히 우유나 유제품을 잘 못 드시는 분들, 혹은 뼈가 많이 약해질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제한적으로 칼슘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너무 많이 오래 마구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약을 대신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식으로 먹기입니다. 작은 멸치 몇 마리, 한 컵의 우유, 두부밥 모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양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와 두부는 우리 밥상에 친숙하면서도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햇볕 쬐기입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잘 흡수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을 때 우리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며 햇볕을 거의 보지 못해서 칼슘을 먹어도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무게가 실리는 자극을 받아야 뼈 밀도가 유지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모두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국보다 운동화를 먼저 찾으십시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의 김말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뼈가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매일 칼슘약 3알씩을 2년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관 곳곳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칼슘이 혈관에 쌓인 것이었죠. 저는 그분께 칼슘약을 끊고 대신 매일 햇볕을 20분씩 쬐이며 30분 걷기, 그리고 매 끼니마다 멸치나 두부 중 하나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관 상태가 좋아졌고 뼈 밀도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알약보다 햇볕과 걷기가 이렇게 좋은 약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칼슘은 부족하면 문제지만 너무 많으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알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햇볕, 운동이라는 3가지 기둥을 기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슘약을 함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햇볕을 쬐이고 꾸준히 걷고 균형 잡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진짜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알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받아들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즐거운 산책,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건강 비법입니다. 그럼 이제 3번째 위험한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아진다, 치매를 막아준다는 광고로 많은 어르신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위험을 숨기고 있는 정말 조심해야 할 약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건강식품은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흔히 진코라고 불리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를 막아준다,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문구를 들으면 나이 들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과 치매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주제이니까요.
실제로도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은행잎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던데요?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솔직히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은행잎 약의 효과는 과장되어 있으며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잎이 기억력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초기 연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더 큰 규모의 연구들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을 6년 동안 지켜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은행잎을 꾸준히 먹게 하고 치매 예방 효과를 분석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은행잎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효과보다 위험성입니다. 은행잎은 피를 묽게 만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쳤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만드는 성분이지요. 그래서 혈압약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함께 먹는 분들이 은행잎을 같이 드실 경우 출혈 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병원에서 은행잎을 꾸준히 드시던 70대 남성 환자가 작은 넘어짐 사고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큰 뇌출혈로 발전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는 단순 치과 치료를 받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은행잎 약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와 기억력은 단순히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잎 약은 불필요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는 검증된 생활 습관이 훨씬 강력합니다. 첫째, 매일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에 피가 잘 돌게 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춥니다. 둘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모임에 나가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셋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은 뇌 건강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넷째,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활동은 뇌의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약은 결코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고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잘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35년차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많이 먹으면 암 위험을 높이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둘째,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칼슘약 과다 섭취. 셋째, 기억력을 높인다더니 뇌출혈을 부르는 은행잎. 약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겁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에서 이것만으로도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지개 색깔의 채소와 과일 먹기에서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란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자연이 만든 완벽한 영양 패키지입니다. 하루 20분 햇볕 쬐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비타민 D가 우리 피부에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웃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충분한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데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기적의 알약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계단을 한층 더 걸어 올라가고 밥상에 채소 1가지를 더 올리고 가족과 한마디 더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나이를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잡하고 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이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정정하신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 건강의 비밀은 간단해요. 매일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게 다예요.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미래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알약통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어보세요. 비싼 건강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한 가지를 더 사보세요.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35년차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건강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